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저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지요. 젊은 시절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제겐 아들 성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어둠 속에서 끓여낸 떡볶이와 어묵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아들 성현이의 학비와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손이 닳고 허리가 굽는 줄도 몰랐습니다. 성현이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제 아들은 저와 달리 아주 똑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지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예쁘고 착한 아이 미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두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긴다는 기쁨보다 제 아들의 인생에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기뻤지요. 미나는 저를 어머니라기보다 친정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제가 해주는 떡볶이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지요. 그렇게 2년 뒤 미나가 손녀 수아를 낳았을 때 제 삶은 완벽하게 완성된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수아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눈을 떴고 밤에는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제게 딸 같았던 미나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슬픔보다 더 큰 충격에 빠져야 했습니다. 제 아들 성현이의 태도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너무 큰 충격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는 것을요. 수아가 엄마를 찾으며 울 때도 아들은 단 한 번도 수아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존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 아들은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성현에게 물었습니다. 성현아, 힘들지? 수아는 내가 데리고 있을까? 성현은 피곤한 듯 손사래를 치며 됐어. 엄마는 집에 가서 좀 쉬어. 그 대답이 저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다음 날 미나의 유품을 정리하던 저는 미나의 휴대폰에서 발신되지 못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성현 씨가. 뒤에 이어져야 할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는 마치 미나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내는 SOS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어떤 추악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저의 소중한 가족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미나의 문자는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성현이를 믿고 싶었지요. 평생을 키워온 제 아들이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행동은 제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미나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현이는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지만 그런 차를 살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요. 밤에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딸 수아가 밤늦도록 아빠를 기다리다
현관문 앞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데려가 준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아도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수아를 안아주며 저는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성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수아는 매일 밤 아빠만 기다리다가 잠이 드는데. 성현은 귀찮은 듯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꺼. 내 딸이야. 내 딸인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니? 성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 진짜! 그냥 좀 놔두라고! 아들은 미나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아가 가장 아끼던 곰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미나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아파하는 것은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방 서랍장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미나의 이름이 쓰여 있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수아의 유산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나는 부모님께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 돈은 당연히 수아에게 상속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성연아, 이게 뭐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 딸의 유산에 내가 왜 손을 대는 거야? 성현은 말을 더듬으며 그게 엄마 미나 죽고 나서 생활이 좀 힘들어서 어차피 그 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였어. 내 돈이라니, 그건 수아의 돈이야. 어떻게 내 딸의 돈을 훔칠 생각을 하니? 훔치다니!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너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성현은 화를 내며 변하긴 뭐가 변해? 돈 없어서 맨날 눈치 보며 살던 거 이제 좀 벗어나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엄마나 나나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던 착하고 순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낯선 사람만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낮으로 미나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숨겨온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나의 통화 기록에 낯선 번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고 그 번호의 주인은 성현이었습니다. 미나는 성현에게 매일같이 왜 연락이 안 되냐고 애원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성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현이는 외도 상대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며 돈을 낭비했고 미나의 병원비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나는 남편의 비행을 홀로 감당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차마 저에게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죄송해요라는 미완성 문자 메시지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미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미나에 대한 죄책감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미나가 힘들어할 때 진작에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가 왜 내 아들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까? 자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2명의 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미나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수아. 저는 이 두 아이를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 성현이를 상대로 이 잔혹한 진실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아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저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식이 자기 친어머니를 이렇게 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사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제게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온통 수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수아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혹시 아빠에게 맞지는 않았을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며칠간 아들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성현이가 수아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성현의 집을 보며 저는 며느리가 남긴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성현이가 미나는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제가 아들을 믿고 있을 때 제 며느리는 홀로 괴로워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손녀마저 저 비정한 아버지의 손에 맡겨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이라도 할 심산이었습니다. 성현아, 수아 좀 보여다오. 엄마가 수아 딱 한 번만 보고 싶다. 성현은 차갑게 엄마, 지난번에 말했잖아. 이제 그만하라고. 영숙은 울먹이며 부탁이다. 성현아, 수아 얼굴이라도 봐야 엄마가 안심할 수 있어. 수아, 밥은 잘 먹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성현은 한숨을 쉬며 아, 진짜! 엄마 왜 이래? 내 딸이라니까! 내가 알아서 잘 키울 거야!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내가 무슨 돈으로 키울 건데? 내가 수아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어. 수아한테 왜 그랬니? 내 딸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성현은 놀란 표정으로 무슨 소리야? 내가 미나한테 한 짓, 그리고 수아한테 하려는 짓 다 알고 있다고! 수아 유산 내가 가로채려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성현은 영숙을 거칠게 밀치며 감히 내 일에 어디까지 관여할 건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렇게 돈돈거리고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다 엄마 탓이라고! 영숙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성현아, 성현은 문 밖으로 소리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아들, 제게 남은 유일한 핏줄이 저를 부정하고 버렸다는 사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다 엄마 탓이라는 아들의 말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제 아들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수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싸움은 제게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수아를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첫걸음은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서 돌아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수아를 지켜야 한다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했다는 소문은 시장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친아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냐, 노망이 난 게 아니냐는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떳떳했으니까요. 제가 하는 일은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며느리의 지인들을 만나 성현이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고 미나의 병원 기록을 통해 그녀가 홀로 고통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미나가 죽기 직전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아들이 수아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녹취록 등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아들의 추악한 행동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아들 성현이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성현이는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놓인 서류만 굳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님이 사건에 대해 묻자 성현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판사님, 제 어머니가 손녀의 유산을 탐내고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을 사랑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이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박성현 씨는 사망한 아내 최미나 씨에게 외도를 하고 자녀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친딸에게 폭언과 방임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친권 남용이며 자녀 양육에 부적합한 증거들입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성현이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나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수아가 울며 고민형을 쓰레기통에서 꺼내오는 영상, 아들의 통화 기록까지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성현은 벌떡 일어나며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다 오해야! 성현이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은 차가웠고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영숙은 차갑게 이미 늦었어. 성현아, 너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수아만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저 비정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친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인 박성현의 친권은 박탈하고 원고 김영숙 씨에게 미성년자 박수아 양이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판사님의 판결이 떨어지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들 성현이 뒤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닌 지켜야 할 손녀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법정에서 나온 날 저는 수아를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저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아는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온기에서 제 며느리 미나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수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나가 남긴 유산은 모두 수아의 이름으로 신탁했습니다. 그 돈은 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쓸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는 힘든 하루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수아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고 매일 아침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수아 떡볶이 만들어줄게.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아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제 삶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고 저는 그런 수아를 위해 더 씩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미나를 잃은 슬픔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그 슬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현이에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용서하는 것은 제 몫이지만 미나와 수아가 받은 상처는 제가 함부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회개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다면 언젠가 수아가 그를 용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게는 2명의 딸이 있다는 것을요. 한 명은 하늘나라로 먼저 간 미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제가 평생을 지켜줄 수아입니다. 미나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수아는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2 딸을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핏줄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미나와 수아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세상은 아직 당신의 편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